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자는 여야의 논의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여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포퓰리즘의 공범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었지만 제외된 쪽에선 불만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용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던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한창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다만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앞장서서 막아야 할 건전한 보수정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한다며 여야 모두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리를 두던 청와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청와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세수 결손으로 국채 발행을 늘린 탓에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60조 원 넘게 늘어난 1,743조 6천억 원. 국가부채가 1,750조 원에 육박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부채 확대 요인은 5년 만에 발생한 세수 결손입니다. 때문에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7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400만 원이 넘습니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존을 위해 발행한 국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상황도 어둡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목적인 2차 추경안도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더 나아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세 번째 추경 편성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탄을 아껴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좀 그런 시기로 봅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